정부가 작정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던 이번 부동산 정책,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.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 것이고 부동산 안정화라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이지선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일단 정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대출 규제 기준점이 시가 9억 원이었습니다.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, 특히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 네. 강남 4구의 경우는요, 실제 상승폭이 한 주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. 특히 서초구의 경우는 5분의 1 수준까지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. 당장은 일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하잖아요. 네, 당분간은 이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워낙 규제가 강력했기 때문인데요. 다만 이 효과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. 가장 걱정되는 건 초저금리입니다. 지금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연 1.25%인데요. 만약 내년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리거나 한다면 지금도 1,000조가 넘는다는 이 유동자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자금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쏠릴 여지가 있습니다. 또 서울의 경우는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내후년부터는 이 물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이 역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앞에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대신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일단은 학생들의 전입학 그리고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서 이 측면이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. 정부는 특히 이 고가 아파트의 전셋값이 주로 올랐고 중저가 아파트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고 이 전셋값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. 일단 전셋값 상승률이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높습니다. 또 매매를 고려하던 집들이 12.16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셋값이 뛸 가능성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. 정부도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세입자 보호 입법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전세값 동향 앞으로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팀 이지선 기자였습니다.